중2 아들과 사춘기 딸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바로 갱년기 엄마가 이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춘기보다 무섭다는 중년의 위기 갱년기.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을 이승호 산부인과 전문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갱년기를 묘사하는 말이 참 많습니다. 뭐 사춘기보다 무섭다, 중년의 적이다, 중년의 위기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실제 이 갱년기라는 이 시기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네, 나이가 들면서 난소 기능이 점차 나빠지면서 여성 호르몬이 더 만들어지지 않고 생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월경이 끝나는 현상을 폐경이라고 하고요. 최근에는 폐경이라는 용어 대신에 완경이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경이 되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한 50세 정도에 완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월경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다가 갑자기 완경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젊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다가 네. 그러다가 좀 불규칙해진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에 이상출혈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흔히 말씀하실 때 좀 생리가 좀 들쭉날쭉해진다, 아예 뭔가 좀 이상하다, 뭐 양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 반대로 많아지기도 하고 그런 시기를 거쳐가지고 결국은 완경이 됩니다. 그래서 1년 이상 월경이 없어지면은 그때는 의학적으로 완전히 완경이 됐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시기를 통칭해서 갱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폐경, 완경, 갱년기 이런 용어를 엄밀하게 구분하지는 않고요. 비슷한 의미로 혼용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일생에 꼭 한 번은 찾아온다고 하죠, 네. 갱년기가. 이제 보통 폐경 전후로 찾아오는 걸로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여성 갱년기의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말씀드린 대로 난소 기능 저하로 인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성 호르몬의 감소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배란이 되면서 여성 호르몬 농도가 조금씩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월경이 한 달에 한 번씩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젊을 때는 배란이 잘 되고 여성 호르몬이 잘 나오다가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런 현상이 좀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기능이 점점 안 좋아지게 되면서 그래서 네. 호르몬 불균형 상태가 되면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 전반적으로 노화의 한 가지로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뭐 흔히 갱년기에 접어들면 뭐 얼굴이 붉어진다라거나 뭐 갑자기 막 너무 더워진다라든지 뭐 갑자기 춥고 뭐 이런 증상을 호소를 하거든요. 이처럼 이제 갱년기가 되면 찾아오는 신체의 이런 다양한 증상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얼굴이 붉어지는 안면 홍조, 땀이 나는 발한 증상들을 대표적으로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네. 예전과 다르게 열이 확 오른다. 그리고 뭐 추웠다 더웠다 한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내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더위를 타는 성격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남들은 덥지 않다고 하는데 선풍기를 튼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불면증이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이 환자분들이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병원에 오시게 되는 주된 이유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불면증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뭐 춥고 덥고 뭐 땀나고 이런 거 다 참겠는데 이게 갑자기 막 춥고 덥고 열이 확 오르고 하니까 밤에도 이러니까 잠을 못 잔다. 자다가도 깬다. 그래서 하루에도 뭐 한 3-4번씩 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한두 번 깨는 건 그래도 좀 어떻게 좀 참을만 할 텐데 3-4번 깨니까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게 되고 일상생활에 굉장히 지장이 초래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요. 이유 없이 여기저기 아프다, 가슴이 답답하다, 뭐 두근거린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젊었을 때보다 좀 여러 가지로 좀 신체 등이 좀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안 좋아지는 거, 몸도 좀 안 좋고 힘들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들이 처음에는 갱년기 때문인 걸 모르시고 아니면 뭐 갱년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일단은 다른 과를 가시는 거죠. 그래서 뭐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러면 일단 심장 쪽? 심장이 문제가 있는 거니까 네. 내과를 가시고 그리고 이런 데가 아프다고 하시면 이제 이거 관절이나 뭐 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하고 정형외과로. 정형외과를 가시고 그리고 그런 데로 가셔서 진찰받으시고 큰 문제가 없으시다 얘기를 들으시고 이제 갱년기 때문일지 모르니까 산부인과도 한번 가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 몸이
어디가 안 좋으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가슴이 두근거린다. 진짜로 심장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네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과만 가지 마시고 저는 이제 내과도 가시고 저한테도 오시고 반대로 저한테 먼저 오신 분도 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는데 갱년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내과도 한번 가셔가지고 심장에 문제가 없나 진찰 받아보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네. 근데 대개는 큰 문제는 안 나와요. 되게 뭐 진짜로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두근거린다든가 아니면 진짜 뭐 관절염이 심하게 와가지고 막 이런 데가 다 아프다든가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갱년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다방면으로 확인을 해보는 게 네.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 이 갱년기가 일정 시점에 뭐 누구에게나 좀 동일하게 찾아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앓고 있는 증상이 갱년기인지 아닌지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네. 자가 진단을 좀 활용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확인 방법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 자가 점검표가 있는데요. 네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증상을 가지고 네. 점수를 매겨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분도 이제 네. 보시면서 같이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수는 저희가 저희 의학계에서 오래전부터 많이 사용하는 표고요. 네.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홍조, 얼굴 화끈거림, 그래서 얼굴이 달아오르는 거죠. 네. 그래서 심한 정도에 따라서 본인이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본인이서 나는 이 정도인 것 같다고 점수를 이렇게 매기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발한, 땀이 나는 거죠. 그리고 점수를 매기고 그리고 불면증, 말씀드린 잠을 못 자는 거, 그리고 신경질, 그리고 아무튼 젊었을 때보다 좀 참지를 못하겠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갑자기 욱하거나, 예. 네. 갑자기 열이 오르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좀 다 결국 같이 일어나요. 욱하면서 화가 나면서 땀도 나고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요. 네네. 그래서 신경질도 많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울증 이거는 글자대로 좀 우울해지는 거죠. 우울증 그리고 어지럼증 증상도 말씀하시고요. 네. 또 그다음에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피로감인데 이게 음. 뭐 특별히 힘든 일을 하는 건 아닌데 옛날보다 피곤하다 그렇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관절통, 근육통 이건 글자 그대로 몸이 여기저기 아픈 거죠. 어디 딱 한 군데만 아픈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이런 데 한 군데 여기만 아프다 이런 게 아니고 뭐 전체적으로. 몸이 그냥, 여기저기 다 아프다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고요. 두통 이것도 글자 그대로 머리 아픈 거죠.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리고 좀 쉽게 얘기해서 심장이 막 쿵쾅거린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질건조증, 분비물 감소 이런 증상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증상에 대해서 이제 좀 네. 주관적으로 점수를 매겨가지고요. 그래서 합산해가지고 한 5에서 10점이다. 그러면 경미한 갱년기 증상으로 보고요. 10에서 15점이다. 그러면 중등도. 15점 이상이다. 그러면 심한 갱년기 상태로 판단합니다. 15점 이상이면 네. 바로 병원을 가봐야겠어요, 교수님. 병원에 한번 오셔야 돼요. 이게 아까 말씀대로 네. 뭐 무슨 병이 있을지 몰라요. 물론 대부분 큰 병 없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미리미리. 그래서 근데 교수님 최근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갱년기 자가 진단 테스트기를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신 테스트기처럼 소변을 통해서 내가 지금 갱년기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키트가 있던데 이거는 혹시 신뢰도가 있는 테스트일까요? 네, 테스트 자체는 신뢰도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갱년기 되면서 호르몬 농도가 변하니까 그래서 그걸 이용해 특정해가지고 네. 진단하는 검사인데,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나이도 좀 한 갱년기가 될 나이가 됐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경도 저물 때하고 좀 다르고 이런 증상도 나타나고 그러면은 그런 검사가 필수적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좀 예외적으로 뭐 젊은 사람이 갑자기 좀 갱년기 증상이 나타났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검사를 해보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단순히 갱년기 증상에서 그치지 않고 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갱년기와 관련된 신체적인 이런 질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여성 호르몬 부족으로 인해서 나중에 결국 여러 가지 병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병이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을 많이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면서 뼈가 약해져서 처음에는 골 감소증이 되고 이게 더 심해지면 나중에는 골 다공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골 다공증이 되면은 결국 골절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골절이 저희가 이렇게 넘어지면 뼈가 골절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런 상태에서 골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생활하다가 이렇게 큰 충격을 받는 게 아닌 일상생활하다가 골절이 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하면은 굉장히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성 호르몬이 혈관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혈관 보호해주는 역할을 못하게 되면서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런 질환들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건강검진을 꼭 받으셔야 되고요. 이제 검진을 안 받으시다가 이런 질환들이 좀 증상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불편한 거 모르고 검진 안 받으시다가 어느 날 오래간만에 검진했더니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네, 뭐 눈에 띄는 신체적인 질환이 아니더라도 좀 갱년기에는 다양한 이런 심리적인 증상들이 이제 동반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갱년기에 찾아오는 심리적인 증상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뭐 예전보다 참을성이 없었는데 화를 잘 낸다 그렇게 화가 말씀하실 많이 수도 있어요. 난다? 예, 네. 옛날에는 참았는데 이제 못 참겠다, 못 참고 그냥 네. 열을 확 받친다. 그냥 저희 흔하게 해서 열이 확 오른다, 열이 확 받친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시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 그런 말씀도 하세요. 그래서 뭐 갑자기 좀 슬프기 옛날보다 더 슬퍼하기도 하고 더 어떨 땐 반대로 또 더 기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것도 비슷한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잠을 잘 못 잔다.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불면증 상당히 불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잘 안 된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근데 결국 이런 증상들이 다 서로 연관되어 있는 거죠. 연관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 가지만 나타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좀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은 결국 우울증이나 수면 장애가 돼가지고 그래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 거죠. 다른 질환까지 이제 유발을 하게 되는 건데 네. 뭐 일반적으로 뭐 단순히 얼굴이 붉어진다고 해서 뭐 내가 바로 병원을 찾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관련 증상들이 좀 심각해졌다 이러면 네. 병원에서도 호르몬 치료를 이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기도 하거든요. 네. 갱년기 모든 증상에 호르몬 치료가 필요한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 또 만약에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이견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성 네.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이게 저희 한 수십 년 전부터 일단 서양에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한뭐 1940년대, 50년대 그때쯤도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십 년 하다 해서 여성 호르몬을 치료를 했더니 좋아졌다 그런 결과가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네. 약간 좀 논란이 있죠. 논란이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갱년기 증상과 질환이 여성 호르몬 부족을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 호르몬을 보충해 주는 게 이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고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이죠. 그리고 실제로 갱년기에 안 좋아지셔가지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여성 호르몬을 처방받고 드시고 나시고는 훨씬 좀 좋아졌다, 몸이 좀 편해졌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살 것 같다. 그래도 뭐 물론 이제 젊을 때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약을 먹기 전보다는 훨씬 편해졌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 호르몬을 그러면 언제부터 복용하면 되겠냐 이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맞아요. 시기가 좀 궁금해요. 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먹어야 되냐 그렇게 알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완전히 되기 전에 갱년기 증상이 나타날 무렵부터 드시기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이게 좀 나이도 좀 이제 50세에 가까워지고 증상도 좀 나타나고 생리가 완전히 끊어지는 않았지만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부터 몸이 힘들다 그러면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 호르몬의 효과로 갱년기 증상은 개선되고 골다공증은 확실히 예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여성 호르몬 복용 시작 시점은 완경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무렵이나 이제 완경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후에 시작하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빨리 조금 받아보면 좋은 거네요. 네. 네. 뭐 그런데 이렇게 호르몬 치료를 받게 되면요, 뭐 유방암에 걸릴 수도 있다, 뭐 이런 발병 위험이 높다, 뭐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 갱년기 호르몬 치료의 부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모든 약은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약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지만 그 부작용이라는
빈도는 상당히 적고 부작용이 심하지 않으면은 약을 쓰는 건데요. 근데 여성 호르몬은 유방암이 특히 좀 문제가 됐습니다. 네. 이게 이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좀 있는 건 맞는데요. 근데 이제 한 20년 전에 2000년대 이제 초반쯤이었는데 그때 이제 진행됐던 대규모 임상 연구에서 여성 호르몬이 유방암 위험도를 높인다고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발표가 돼가지고 제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막 저녁에 텔레비전 뉴스에도 나와가지고 그때 제가 전공의 시절이었는데 그 네네. 다음날 병원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먹고 있는 약이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이 약을 먹으면 위험하다 이렇게 보도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 약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하고 굉장히 그 혼란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연구 자체에도 단점은 좀 있고요. 그리고 연구 결과 내에서 좀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여러 의사 선생님들 간에도 여성 호르몬 복용에 대해서 좀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드시라고 하고 어떤 선생님은 그거 뭐 안 먹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니까요. 그래서 좀 환자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도 좀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유방암 때문에 여성 호르몬의 장점이 너무 가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으로 인해서 이제 유방암 빈도가 약간 높아지는 건 사실인데, 네. 근데 그렇다고 여성 호르몬을 드시는 분들이 다 유방암에 걸리냐? 그건 아니에요. 네. 모든 사람에서 유방암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 호르몬 결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이 여성 호르몬 복용으로 아주 손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갱년기 증상이 심해가지고 매우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게 말씀드립니다. 제일 효과가 좋은 건 여성 호르몬이다. 다른 약들도 있지만 다른 네. 방법도 있지만 제일 효과가 좋은 여성 호르몬인데 이걸 드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권유를 해보면은 좀 유방암 때문에 난 싫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유방암이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니고 위험도가 조금 올라가긴 하지만 이게 안 생길 확률이 사실 더 높은데 이게 너무 그냥 생길지도 안 생길지도 모르는데 네네. 유방암을 너무 무서워해서 여성을 안 드시고 너무 힘든 증상을 억지로 견디시는 참아시면서 거는. 굉장히 힘들어하시면서 하는 건 그렇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여성 호르몬을 이제 한번 복용하기 시작하면은 뭐 금당 증상 때문에 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도 네네. 계시는데 이게 여성 호르몬 드시고 좀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좀 약을 좀 드시다가 네. 좀 꺼림직하다. 아무래도 그 유방암 때문에도 좀 꺼림직하고 또 주변에 보니까 그냥 안 먹고 잘 지내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나도 한번 약을 끊어보고 한번 참고 좀 살아보겠다 하고 이제 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근데 약을 끊으시면은 여성 호르몬이 결국 또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다시 또 힘든 증상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다시 힘든 증상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상이 다시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다시 오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이거 끊었더니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그냥 다시 먹을게요 하고 네네. 오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슨 뭐 금단 증상으로 오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 한 번 먹으면은 중독이 돼가지고 절대 끊을 수 없는 약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그건 그렇군요. 좀 개념이 다른 거고요. 네. 결국 여성 호르몬이 젊을 땐 나오다가 나이가 들면서 안 나오기 때문에 결핍으로 인한 증상이 생긴 거기 때문에 이거 계속 보충해 주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유방암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유방암에 대한 건강검진은 여성 호르몬을 안 드시더라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게 네네. 실제로 유방암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증가한 건 맞습니다. 맞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을 드시지 않는다고 유방암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검진을 받으시면서 약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적절한 호르몬 치료는 필요하다. 자, 그런데 교수님, 갱년기는 여성에게만 오느냐? 아니죠. 네. 남성에게도 옵니다. 흔히 남성 갱년기는요, 자신감 하락이 우선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성 갱년기 증상과 여성 갱년기 증상은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하고 또 어떤 증상과 또 질환 등을 유발할까요? 그래서 남자도 결국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 쉽게 얘기해서 예전 같지 않구나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남성 갱년기는 이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다음 같은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얘기하신 증상들이 좀 아무튼 남자도 힘들다, 네. 피곤하다, 쉽게 지친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 그리고 또 집중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남자들도 뭐 감정 기복이 좀 심해지기도 합니다. 네. 옛날보다 좀 우울하고 좀 남자들이 좀 운다 그러면 좀 창피하기도 하지만 눈물도 나고 그리고 몸도 좀 변화하죠. 아무래도 좀 근육이 좀 감소해가지고 지방은 늘어나고 팔다리는 좀 가늘어지고 그리고 성욕도 저하되고 그리고 이제 체모가 좀 감소하죠. 탈모가 오는 분도 있고 수염이 네. 좀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여성 갱년기가 조금 좀 다른 면도 이제 뭐 몸이 힘들다, 피곤하다 이런 거 비슷한데 뭐 안면 홍조라던가 뭐 식은땀이 난다든가 그런 증상들은 안 오는 면에서는 좀 다른 면도 있는데요. 근데 아무튼 예전보다 좀 힘들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지속되면 이제 여러 질환이 위험도도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뭐 성기능 장애, 의욕 상실, 우울감, 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근데 이제 남성 갱년기는 여성 갱년기처럼 이제 일정 시기에 급격히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증상이 이제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노화로 생각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네.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은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진단을 받아보시고 그리고 치료를 받아보시면 좀 더 좋아지실 수도 있습니다. 네, 남성 갱년기는 여성 갱년기에 비해서 인식도가 아무래도 좀 낮기 때문에 치료에 대해서는 더더욱 낯설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남성 갱년기 역시 극복을 위해서 호르몬 치료가 필요할까요, 교수님? 네, 남성 갱년기도 이제 역시 뭐 노화의 한 현상이고 뭐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좀 방치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남성 갱년기 치료는 이제 남성 호르몬 수치 이걸 정상 높여주는데 중점을 되게 되고 테스토스테론 보충을 통해서 이제 증상들 좀 좋아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테스토스테론을 개인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근데 무조건 이제 테스토스테론 약제를 투여한 것보다도 여러 가지 생활 습관과 그리고 꾸준히 운동을 병행해야지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아무래도 좀 여자들보다 좀 몸에 안 좋은 음주라던가 흡연 이런 거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은 좀 아무래도 좀 젊을 때보다는 줄이시는 게 훨씬 당연하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갱년기를 노화로 인해서 그렇구나 하고 그냥 무시하진 마시고 적극적인 관심과 꾸준한 관리하셔가지고 활기찬 삶을 되찾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건강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는 시간입니다. 갱년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갱년기는 사춘기를 이긴다. 정답은요? 정답은? 저는 무승부라고 봅니다. 무승부요. 그래서 이길 수 있고 질 수도 있고요. 네. 개인 차이가 있지만은 갱년기는 결국은 노화의 한 과정인데 사춘기는 좀 그 뒤에 오는 젊음 청년기가 오는 성장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이거는 개인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무승부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갱년기에 더 살이 찐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O입니다. 살이 더 찌는 게 맞는 거군요. 여자 남자 모두 나이가 들면서 살이 더 찌고요. 네. 빼는 건 더 어려워지고 찌는 건 쉽고 그래서 관리를 더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완전히 폐경이 되면 갱년기도 끝난다. 정답은요? X입니다. 아니군요. 갱년기 증상은 완경되고 나서 꽤 오래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성 호르몬 부족은 보충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네 번째입니다. 폐경은 늦을수록 좋다. 정답은요? X입니다. 이게 아니군요. 젊음이 유지된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좋기만 네. 한 건 아니고요. 이제 난소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위험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네. 드물게 이상 출혈을 가지고 생리가 계속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네. 자, 다섯 번째입니다. 갱년기에는 성욕도 사라진다. 정답은요? 옵니다. 네. 남녀 모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호르몬 치료하시면 좀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갱년기 극복을 위한 솔루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갱년기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지혜롭고 또 건강하게 극복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건강의 기본은 뭐니 해도 식습관이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갱년기 예방과 극복을 위한 식습관, 좀 특별한 팁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뭐 많이 알려져 있는 얘기인데요. 이제 여성분들한테 특히 좋은 게 이제 식물성 호르몬 이렇게 쉽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뭐 콩 같은 식품에 이런 게 많이 있다고 해서 그런 걸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특별히 뭐 좋고 나쁜 음식을 가리지 말고 저희가 어렸을 때 배운 대로 우리가 모두가 배운 대로 골고루 균형 잡힌 식단을 적정량을 섭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나온 현장분들도 많이 얘기하시는 게 뭐 고기가 안 좋은 거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기를 안 좋다고 해서 저는 이제 고기를 안 먹을래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예 요즘, 배제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군요. 네. 그리고 요즘 또 탄수화물이 또 많이 얘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나쁜 거라고 봐가지고 아예 그냥 쌀을 안 드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요. 저는 둘 다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적정량을 섭취해야죠. 그래서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무래도 좀 저체중보다는 비만이 좀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네. 비만도 저체중도 모두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짜고 맵고 달지 않게 조금 좀 심심하게 먹는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네. 먹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신선한 야채나 고기를 먹는다고 해도 간을 너무 강하게 하면은 그 좋은 간 습관이 자체에도 아니죠. 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좋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건강한 생활을 좀 유지하고 또 갱년기 증상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일상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유지하면 좋을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적절한 식습관을 하시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운동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운동 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뭐 근력 운동도 하시고 유산소 운동도 하시고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운동을 얼마나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조금은 힘들게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봐요. 너무 숨이 찰 정도로. 너무 차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네. 각자의 몸에 맞게 각자 체력에 맞게 맞춘 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저희는 숨쉬기 운동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니까 호하, 얼굴도 네. 운동하고 있지만 이거는 네. 운동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겠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적절한 운동을 또 하시고 그리고 저는 또 의사로서 건강검진을 꼭 받으시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건강을 많이 받으시는 건 맞아요. 많이 받으시는 건 맞는데 근데 또 안 받으시는 분들도 아직도 많은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하시면은 초기에 발견해가지고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병들을 좀 늦게 발견돼가지고 치료가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지금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의료 수준이 저는 어떤 선진국보다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네. 있어요. 그리고 건강검진을 받는 게 요즘 그렇게 아주 힘들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검진센터도 많이 있고 병원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건강검진도 잘 받으시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사실 뭐 건강관리나 식습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좀 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잘 지키지 못하고 좀 나쁜 습관도 좀 가지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노력해서 극복하셔가지고 저희 모두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건강검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갱년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견뎌야 하는 시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을 돌보고 앞으로의 삶을 더 건강하게 가꿀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호 산부인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